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이제 미래 모빌리티의 하나의 디자인 경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차들이 자율주행으로 가고 자동주행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하는 문제가 지금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은 화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 디자인 관점에서 기술이 바뀌면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 생활하고 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모빌리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첫 번째 이제 이동 수단을 생각하게 되죠. 뭐 다양한 유형의 차도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수단도 있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동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이동 수단에 대한 연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와 연계해서 이동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업의 영역이고 또 그 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동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동이라는 우리 개념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어느 지역을 옮겨 다니거나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제 신속하게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한 화두였는데 이게 만약에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고 아니면 다른 기술의 도움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모터쇼에 가지 않고 라스베가스의 CES에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동차 산업이 디트로이트에서 실리콘밸리로 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산업이 간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것보다는 자동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토리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폰을 쓰지만 스마트폰의 운영 체계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보급과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듯이 자동차도 이제 움직이는 디바이스로서 앞으로 그런 운영 체계가 실내 자동차 공간을 이제 가이드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동 수단을 어떻게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한 가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동할 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겠죠. 뭐 자율주행도 그 중에 하나의 이동 방식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간단한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 수단들이 이제 출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갈 때 다양한 이동 수단을 접하게 되고 그런 접근성들이 우리의 이제 어떤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고 더구나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고 사회의 어떤 커다란 교통 체제 안에서의 이동성의 문제는 이제 굉장히 사회 경제 활동하고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에서 이동할 것이냐가 저희 디자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움직이는 공간으로서의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문제, 그거를 지금 고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졌을 때 이제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런 게 하나의 사업의 기회로서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빌리티의 구성 요소는 일단 공간이 이동하는 겁니다. 공간을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동 경로, 그다음에 어떻게 이동할 거냐,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이제 이동하느냐. 이건 물론 빅데이터나 다양한 이제 사회 데이터 시스템으로 그게 이제 전부 다 모니터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하고 또 평균 이동 거리를 통계를 내서 사회 인프라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동 효율,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시간대가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연료 유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친환경 차로 가게 되는 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지금까지 효율적인 특히 공간 측면에서는 전기 배터리가 가장 효율적인 걸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디자인 관점, 저는 디자인 전문가니까 디자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간이 이동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물론 움직이는 공간으로서의 자동차가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다가왔을 때 이게 또 다른 집이 움직일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사무실이 움직일 거냐 뭐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자동차 회사나 다양한 그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의 지금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고 고민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동 공간으로서의 어떤 이동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러면 그 공간이 뭐가 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생활 공간이죠. 집의 연장선상, 사무실의 연장선상, 그리고 생활 공간 안에서 집과 그 움직이는 공간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일단 공간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자동차하고 자동차가 연결된 게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보시면 자율주행이 이런 커넥티드를 통해서 다양한 그 정보를 수집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이 될 거다 하는 게 이제 커다란 방향성이고요. 그리고 그 실내는 이제 굉장히 그 밸류어블한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차를 운전을 안 하면 우리가 차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물론 차에 그냥 주차장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차에 앉아 있는 게 지금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뭐 주차장에 이 차 공간에서 다양한 뭐 여러 가지 휴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다양한 밸류어블한 행동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집의 연장선상이죠. 집에서 분리돼서 그게 하나의 공간으로서 더 되는 거죠. 그럼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움직이는 공간을 하나 더 분양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전체 아파트 비용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게 저희가 상상하는 미래 공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자동차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동차가 말 그대로 스스로 이제 운전자를 통해서 움직이는 공간인데 사실은 예전 차들을 보면 그 스페이스 유틸리티가 되게 적습니다. 기계 공간이 굉장히 큰 거죠. 최초의 자동차를 보면 칼벤츠가 한 자동차를 보면 그건 거의 기계입니다. 사람이 그냥 거기에 얹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이제 그 파워트레인 영역이 줄어들고 스페이스 영역이 커지고 차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그 파워가 이제 밑으로 바닥으로 깔리게 돼서 같은 그 공간 전체 그 공간이라도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넓어진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결국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많이 쓴다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비용이죠. 근데 우리가 집이나 이런 데는 뭐 같은 공간을 쓰지만 집은 뭐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기술이 떨어지면 스펙을 좀 세게 하면 되죠. 벽돌을 더 뭐 튼튼한 걸 한다든지 아니면 철근을 많이 넣는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자동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가장 중요한 게 적정 공간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속도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옵티마이즈한 공간이 뭐냐 하는 게 이제 모든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나 자동차를 만드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게 에너지와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여주는 차는 지금 미래 자율주행차의 표본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가장 효과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는 거는 버스 같은 박스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운전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으시겠죠. 그래서 운전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다른 행동들,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이제 비클에서 디바이스로 바뀌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더 추가되고 또 새로운 디바이스들하고 조합이 돼서 또 다른 기능을 만들어내는 마치 전자제품처럼 가는 거고 이제는 움직이는 거에서 그 안에서 이제 놀이를 즐기고 그 안에서 다른 일들을 하는 이제 그 디바이스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소유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공유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공간을 어느 기간, 어느 시간 동안에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남이 타는 거를 그렇게 뭐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더럽혀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정보가 동기화가 되면서 자기가 타는 순간에는 자기 차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저희는 스마트카라고 그런 거죠. 스스로 알아서 여러 가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는 자동차를 탄다 이런 개념보다는 자동차를 입는다 하는 거죠.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소재 같은 게 바뀌면 자동차 외형이나 실내, 무드,
여러 가지 텍스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런 실험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치 자기의 개성을 연출하는 또 다른 옷처럼 웨어러블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말 그대로 IoT죠. 차 스스로가 지능을 가지고 연결돼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율주행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타서 어디서 내리면 차가 알아서 변두리에 주차장에 가서 파킹하고 있다가 자기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지금까지 자동차는 대규모 볼륨과 경험과 뭐 여러 가지 그 엔지니어링적인 기술을 축적해서 쌓아진 산업이라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커스터마이즈되고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새롭게 다양한 옵션이 제공될 수 있겠다. 그거를 구현하는 1차적인 기술이 이제 3D 프린터 기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사서 그걸 출력해서 자기가 맞는 부품들을 장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게 실시간으로 모든 게 네트워크가 돼서 건강부터 모든 게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자율차나 이런 차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밖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헬스케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VR이라는 기술이 차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차가 점점점 스마트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이거 만든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자동차 회사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요새 우리 AI라는 말을 쓰지만 그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결국 새로운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어쨌든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어서 신뢰를 확보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BMW에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면서 가장 고민한 게 그 사람들이 그 기계한테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자율주행 팀의 그 책임자가 저희는 디자이너를 뽑은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심리적인 배리어를 어떻게 없앨 거냐 하는 게 굉장히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차가 인공지능화되고 굉장히 지능화되면 이제 우리가 느끼는 평소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안락감이라든지 더구나 이제 안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런 게 신뢰가 되면은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거죠. 뭐 자율주행의 원리라는 건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비행기는 지금 뭐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파이럿이 없어도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관제를 통해서 그 비행기 위치라든지 되지만 실제로 비행기에 파일럿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근데 실제로 파일럿이 없이도 이착륙이 가능하다 그러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자동차 안에서 운전 안 하고 간다 하지만 그 만약의 경우에 어떤 돌발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동안 경험적으로 느끼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물론 다양한 뭐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돼서 조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찾는 게 많은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금 고민이고 또 자동차 회사에서 실제로 그 CS나 여러 가지 모터쇼에서 보여주는 그 스토리들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풀어보면요.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이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자율주행이라 하더라도 정보를 입력하거나 그 정보의 결과를 그 서로 인터랙션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서로 인터페이스를 잘 할 거냐.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이제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문제. 또 그런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를 개발할 때 저희가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뭐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고 하는데 지금은 소재적으로나 그다음에 공간의 개념도 인앤아웃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내에 있지만 밖을 느낄 수 있고 밖에서 또 실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저 맨 위에 있는 차는 그 EDO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서 앞으로 차의 외관 뭐 범퍼를 열으면 거기에 새로운 스토리지 공간을 만든다든지. 근데 실제로 지금 법규상에서는 저런 차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범퍼라는 기능,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 레귤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앞으로 자동차가 그런 물리적인 법규에서 해방되면 굉장히 다양한 유틸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통합된 자동차가 될 거다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커넥티드 돼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차 혼자 있지만 다양한 차들과 실시간으로 교류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고, 그런 것들을 발신하고 수신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교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집과 자동차, 자동차와 본인 세 가지, 아니면 또 직장과 다양한 유형의 HMI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이제 오토노머스입니다.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차를 이렇게 보면 지금 차하고 많이 달라요. 이 차는 뭐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구글에서 만든 차죠. 굉장히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카툰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공간을 이렇게 최대 확보하면 차 외형은 이렇게 볼품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언어들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뭐 캐릭터 주인공처럼, 아니면 무슨 전자제품의 하나의 물건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앞에 A필러라고 그러죠. 밖을 운전자가 볼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껍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폭스바겐에서 나온 쇼카도 굉장히 색다른, 그리고 특히 이제 옆에 이런 쪽에 이렇게 보시면 유리도 되어 있어요. 지금 차는 안 되죠. 사이드 임팩트라는 그런 법규가 있어서 옆에서 누가 이렇게 부딪히면 그 강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율주행이 되면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색다른 형태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도 슬라이딩 도어로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중간에 필러라고 그러죠. 지금 자동차에 있는 그 B필러가 없는 거죠. 강도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내구성 있게 달릴 것도 아니고 또 충돌의 위험도 없기 때문에 마치 집처럼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차가 이제는 뭐 차가 아니죠. 그 안에서 뭐 서로 대화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유틸리티 공간으로서 바뀌는 거고, 그리고 또 운전자도 서로 교대할 수도 있고, 운전자가 뭐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율주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걱정은 심리적인 거부감, 장애를 어떻게 이제 제거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센싱을 하는데, 차 자체가 다양한 센서 기술로 외부 상황을 정보를 입력하는 물론 기술도 있겠지만, 또 밖에서 차에다가 던져주는 정보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스스로 알아서 가야 되는데, 물론 그게 이제 더 안전하죠. 훨씬 안전하고 교통사고율도 뭐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통계가 나오는데,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운전하던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치에 의하면 아직도 본인 스스로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전자의 모든 책임이죠. 피지컬 세이프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동차들은 안전, 속도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레귤레이션이 엄격했습니다. 엄격했고, 또 모든 차들이 똑같은 레귤레이션을 지키다 보면 디자인이 비슷해요.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뭐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뭐 벤츠 자동차나 BMW나 현대차나 뭐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피지컬한 세이프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이제는 에모셔널한 세이프티로 바뀌는 거죠. 사람들이 차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감성적으로 그 차를 수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의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뭐 센싱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해서 빨리빨리 실시간에 알려주는 네트워크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차의 안전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백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오감을 만족하는 거죠. 이게 차를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시각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차를 하다 보니까 가장 드라이버 중심이었어요. 드라이버의 어떤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사고도 나고, 그다음에 책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오감을 만족시키는 센싱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뭐 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를 볼 때 차 스스로 그거를 감지해서
워닝을 주는 거죠. 그런 센싱 기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미 그 테슬라는 커다란 스마트폰처럼 햅틱 기술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은 뭐 그냥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 터치나 햅틱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다른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또 어떻게 잘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운전을 안 한다고 하지만 자율주행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운전자가 앞으로 뭐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별해서 그걸 이제 자꾸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걸 가장 손쉬운 오감을 만족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게 이제 디자인의 그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음성이 됐던 뭐 향기가 됐던 제스처가 됐던 다양한 인터페이스 테크놀로지가 필요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차를 빌려 타게 되고 차가 내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서 뭐 움직이고 어디 가 있고 뭐 오라면 오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로봇이라는 개념이 이제 뭐 더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기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가 보면 굉장히 그 로봇 같이 생겼어요. 이런 차들이 실제로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계속 선을 보이고 있고 선을 보인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트렌드를 가겠다 하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이 모든 일반 소비자들한테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다 하더라도 자꾸 이런 거를 학습 효과가 생겨가지고 미래에 움직이는 공간들은 기존의 자동차와 색다른 공간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클로즈된 그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가 뭐 세계 최대 규모라 하지만 자동차 회사에 가보시면 70%가 그 파워트레인하고 그 프레스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철판을 두드려서 철판을 찍어내서 그 차를 이제 바디인 화이트를 만들고 거기에 또 엔진을 조립하고 그런 공장이 없어지면 정말 작은 공간으로도 얼마든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율주행이나 이 전자화가 되면 이게 전부 다 모듈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은 그 우리가 컴퓨터를 보드를 사다가 거기다가 다양한 그 프로세서를 바꿔서 그 파워를 업그레이드하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 배터리나 플랫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들을 조립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제 이태리에 있는 디자인 회사하고 여러 회사들이 이제 드론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차가 달리다가 드론이 와서 차를 찝어서 다른 공간을 또 입체적으로 옮겨주는. 그래서 결국 그게 다 수평적인 모듈이죠. 근데 전통적인 자동차는 다 버티칼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스트레치하고 좁히고 하는 그 플랫폼 개념인데 이거는 반대로 이제 스마트폰처럼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호라이즌탈한. 그래서 언더바디가 똑같아도 그 어퍼바디는 다르죠. 다양한 옵션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의 차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물론 통으로 다 3D 프린터로 차를 만들 수 있지만 뭐 그거는 또 앞으로 또 다른 또 영역의 일이지만 이런 부품이나 프레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고 그 3D 프린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 앤 아웃, 안과 밖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조가 바디가 되는 겁니다. 여기 화이트로 한 거는 작년에 제가 이제 홍익대학교 퍼스널 모빌리티 연구센터장을 할 때 저희가 차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기 3D 프린터로 3D 출력을 해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듈라 컨스트럭션으로 이제 어떻게 이게 구성될 거냐 하는 거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연구소에서 이게 만든 겁니다. 이 언더바디를 실제로 구동이 가능한 언더바디가 이제 다양한 옵션으로 물론 이 차는 그 문도 없고 뭐 그 바디가 없습니다. 그냥 스트럭처 자체가 바디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개발국이나 아니면 뭐 날씨가 더운 나라에서 그냥 자전거 대신에 굉장히 퍼스널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저가형 차다. 그러니까 저희 이런 스터디들을 이제 많이 작은 회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외관을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스페이스 모노볼륨이죠. 차가 공간을 중요시하다 보면 차 형태가 박스해지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차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전자레인지가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벤츠나 BMW 자동차 회사들이 나오는 차들이 다 이런
모노볼륨의 스타일을 지금 자율주행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캡포워드라고 그러죠. 앞에 그 윈드실드 글라스가 앞으로 바짝 나와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 공간을 상세하게 해서 바퀴와 바퀴 사이가 넓어지는 거죠. 그럼 그게 다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휠 베이스가 넓어지는데, 휠 베이스가 넓어지면 시각적으로 바퀴가 작으면은 굉장히 차가 왜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바퀴를 끼는 거죠. 뭐 35인치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에 거는 벤츠에서 나온 이제 컨셉 모델인데, 밑에는 이제 BMW가 비전 뭐 200이라고 해서 앞으로 어떤 차가 나올 거냐 하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프로포션이 비슷해요. 소재만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캡포워드 되고 롱 휠베이스다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80년대 그 에어로다이나믹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는데, 이게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그 트래픽 잼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군집주행이 되던 굉장히 원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스피드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공기역학적인 그 효율은 전체 교통량에서 굉장히 에너지 세이브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모멘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에어로다이나믹이 되는 거고, 이 프러쉬 서피스는 이게 안전에서 해소되면서 이 차의 외형이 거의 전자제품처럼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에어로다이나믹에 대한 여러 가지 스터디가 되고, 최근에 나온 뭐 승용차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소위 말해서 옵셋이 없습니다. 갭이 없고 굉장히 그 프레시한 마치 전자제품을 우리가 만져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DLO라고 그러는데요. 그 소위 말해 벨트라인이죠. 유리하고 바디하고의 그 경계선인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이게 유리가 되면서 안이 밖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유리가 하나의 그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스크린으로도 가능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문에 대한, 이게 우리 차에서 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안전하고 관련이 있지만 그게 해소되면 다양한 그 문을 개폐하는 방식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뭐 정말 이제 온실처럼 차 안이 밑에서도 뭐 햇빛이 들어오고 굉장히 다양하게 들여다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차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하고 보행자하고 또 차하고 차 간에 어떻게 하게 서로 이렇게 교신할 거냐, 표정을 만들어내야죠. 물론 이 표정이 그 실제로 인간과 인간의 인터페이스하고 좀 다르지만, 이게 디자인 요소로서 굉장히 사람들을 감성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라디에타 그릴이라든지 범퍼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에 이제 이런 인터랙션을 위한 다양한 그래픽적인 전자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뒷차를 위해서 워닝 뭐 그 텍스처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예, 실내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예, 실내 공간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합니다. 결국은 굉장히 안전한 시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컨셉카 보면 마치 스마트폰 두 개를 딱 올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뭐 정말 비행기, 항공기 1등석만한 공간으로 굉장히 편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지털 컴패니언, 퍼스널 컴패니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차가 자기의 분신인 거죠. 자기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자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한 외부와 소통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이런 고글을 끼게 되면 또 새로운 세계의 전혀 다른 공간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의 앞으로 실내 공간이 굉장히 플렉시블한 가변 공간이 될 거고, 사실 자동차에서 이 시트가 차지하는 그 부피의 용량은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시트를 다 걷어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되거든요. 근데 그 시트가 그 두꺼워진다는 거는 그 안전 때문에 그런데, 이 안전이 해소되면 굉장히 얇고 경량화된 그 시트가 될 거고, 서로 또 그 운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서로 교환해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의자의 어떤 배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질 것 같고, 우리가 그 의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 굉장히 플렉시블한 그 소재들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규들이 제약 조건이 많았는데, 마치 그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을 디자인하듯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한 그 소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술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표면 가공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프린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차 형상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결국 그래서 이제는 차 안에서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는 게 디자이너들에 대한 얘기고 거기에 대한 아직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찾고 그거를 잘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거고요. 사실은 구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그 공간 안에서 무슨 일을 벌어지는지를 모니터링해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게 하나의 집처럼 움직일 수도 있고 하나의 오피스처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 빨간 차는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오피스를 모바일 오피스라고 해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인데 우리가 전통적인 오피스는 오피스 안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오피스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어떤 그 산업 단지에 한 100대 오피스들이 차가 와 있다가 아침 조회를 하고 다 흩어져서 뭐 어떤 사람은 뭐 해변가에 같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스토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이 있다가 각자 그 분리되는 또 오피스로 가능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 공간을 이동하는 데는 뭐 기술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되고 그 기술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하느냐가 이제 비즈니스 기회가 되는데요. 물론 자동차 회사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회사나 컨텐츠 회사랑 협업해서 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 컴퍼니가 자동차 회사랑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누구나 혼자는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로의 시너지들을 어떻게 잘 접목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앞으로 그 파트너십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는 거고 독립적으로 클로즈 체인으로 가는 회사들은 정말 이제 그 기동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 할 겁니다. 그래서 차를 하나 이렇게 만들 때는 결국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 독자 독원을 할 수 없고 서로 간에 밸류를 교환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품들을 어떻게 또 조합을 잘 하느냐가 또 능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작은 군소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차 회사들은 그 말씀대로 그 기능과 성능을 어떻게 새롭게 사용자를 위해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이 무빙 스페이스라는 것은 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군집으로 다닐 수도 있고 따로 다닐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서로 빌려 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 방법이 또 하나의 이제 사회 인프라로 이제 가는 거고요. 결국은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는 거를 좀 고민해야 되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지금 이 부분에 사업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바깥에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인터랙션이라든지 그래서 이건 뭐 저희들이 이제 제안해 본 건데요. 이건 차라기보다는 집이죠, 집. 집, 오피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결국은 뭐 이 안에 아까 일자리 이제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뭐 100년 전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차하고 자동차하고 막 아까 그 강의하시면서 적기법도 나오고 막 그런데 그 혼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를 만든 칼 벤츠도 자동차가 몇만 대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거다. 그 이유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사실은 그 혼재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자율주행이나 뭐 새로운 자동차 시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혼재돼서 같이 있을 거냐 하지만 결국은 방향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을 타려면 경마장에 가서 타듯이 앞으로 자동차가 그 새로운 또 레저 스포츠로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차를 운전하고 싶고 펀치도 드라이빙 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자동차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런 트랙에 가서 우리가 돈을 내고 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자동차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또 별도의 영역에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드라이빙 하는 거는 레저 스포츠로 가게 되고 우리가 생활을 즐기는 거는 또 자율주행의 새로운 공간의 이동으로 이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